리니어 OD는 저기 y 프라임하고 y하고 뭐 1이 있는데 요 앞에 ax가 붙고 요 앞에 bx가 붙고 여기에 cx가 붙게 되면은 여기는 뭐 1이 생략돼 있다고 보는 거죠. 자, 이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ax가 0이 되면은 y 프라임이 없어져 버리니까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아니죠. 그래서 AX가 일반적으로 0이 아니라고 보고요. AX로 나누면은 여기가 Y 프라임 더하기 BX 나누기 AX Y는 CX 나누기 AX 이렇게 돼서 여기를 PX라고 그랬고 이 부분을 RX라고 해서 이런 미분 방정식을 푸는 문제를 저희가 다뤘었죠. 그런데 이제 여기 리니어 OD는 y 프라임, y 1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번씩만 나오는 거고요. 요 앞에 x에 대한 함수는 그냥 상수 취급을 하는 겁니다. 이 수학적으로는 어떤 구조하고 비슷하느냐 그러면 얘를 상수 취급을 하면은 이 문제는 어떤 문제하고 기하학적으로 닮아 있느냐 그러면은 얘가 그냥 상수 a고요. 얘를 변수 x, 얘를 b, 얘를 y는 이 부분을 c 이렇게 해서 여기가 직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리니어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해 공간은 실제로 약간 추상적인 공간에서 그냥 직선과 같이 생긴 공간이 됩니다. 해 공간의 솔루션 공간이 자 이렇게 해서 이게 ax 더하기 by는 c가 되면은 요 직선 같이 생긴 거라 이 말이죠. 요 직선에 있는 모든 점들을 다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는 요 직선상에 있는 한 점과 요 직선하고 평행하면서 원점을 지나는 요 직선상의 모든 점을 다 나타낼 수 있으면 ax 더하기 by는 c에 있는 모든 점들을 다 나타낼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c가 0이 될 때는 여기가 ax 더하기 by는 0이 되겠죠. 이렇게 된 직선은 1차원 벡터 공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는 요 직선의 풍기는 벡터 하나만 알면은 그 벡터를 상수배를 해가지고 여기 있는 걸 다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걸 다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는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트랜슬레이션을 하면 되는데 여기 있는 점 어떤 특정한 점 x0, y0 하나만 알면 되거든요. 자, 이 1차원 이 공간을 만들 때는 이제 비교적 간단하고요. 오늘은 이제 세컨드 오더 리니어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할 테니까 이제 직선이 아니라 세컨드 오더가 되게 되면은 평면이 되게 되고 서드 오더가 되면은 3차원 공간이 되고요. 그런 이제 일반화가 가능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이 내용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지난 시간에 한 내용에서 이거를 이제 추가를 해가지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거를 다뤘는데 얘는 오늘은 이런 문제를 볼 때 얘를 x로 보고 얘를 y로 보고 요 앞에 있는 개수를 그냥 알파 이렇게 보고 알파라 보기는 약간 조금 이상한가요? 그럼 얘를 그냥 b라고 그러죠. 이 부분을 c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여기는 a가 이제 1일 경우를 따지는 건데 얘는 이제 직선이 됩니다. 직선이니까 이제 1차원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rx가 0이 될 때 이렇게 되는데 얘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x 더하기 by는 0 이렇게 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문제는 지난 시간에 이렇게 separable 폼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전에 배운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푸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이렇게 된 미분 방정식의 솔루션 공간이 기하학적으로는 뭐 요렇게 생긴 2차원 평면에 있는데, 이번에는 여기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니까 요렇게 생긴 거고요, 추상적으로. 그리고 얘는 어떻게 생긴 거냐 그러면 요렇게 생긴 벡터라는 거죠. 예, 요 벡터하고 비슷하게 생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상수배를 해주면은 이 원점을 지나는 여기 직선에 있는 모든 벡터들을 다 나타낼 수가 있겠죠. 요 직선상에 있는 모든 점들을 다 나타낼 수가 있겠죠. 예, C를 바꿔주면은. 그리고 당연히 이제 얘는 트리비얼 솔루션인데, 트리비얼 솔루션은 이 원점에 해당하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미분 방정식을 그냥 푸는 거를 뭐 함수 공간에 있는 그런 뭐 함수들의 집합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복잡한데, 그냥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굉장히 쉽습니다. 물론 저기 요 함수들을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약간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성질이 이렇게 생긴 기하학적인 공간하고 성질이 수학적인 성질이 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이제 뭐 저를 기하학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푸는 거는 얘를 이제 이렇게 이그젝트 폼으로 바꾸고 이그젝트 폼으로 이제 바꾸려고 했는데 이그젝트가 아니니까 이제 인테그레이팅 팩터를 이렇게 구해 가지고 인테그레이팅 팩터를 좌변과 우변에 곱해 가지고 문제를 풀었죠. 예. 이렇게 이제 인테그레이팅 팩터를 곱했더니 이제 이그젝트한 형태가 돼서 얘를 풀었더니 이제 이런 공식을 우리가 구했죠. 이런 공식을 구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얘가 이제 우변에 나타나는 겁니다. 우변에 나타나는 건데 y 프라임 더하기 px y는 rx 이렇게 주어졌는데, 실제로 응용 문제에서 뭐 서큐트나 아니면 저 기계공학에서 다루는 매스 스프링 시스템이나 이런 데서 인풋은 이쪽으로 주게 됩니다. 매스 스프링 시스템에는 그 매스에다가 망치로 딱 두드려 가지고 그 충격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전자회로에서 저기 그 전력을 공급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인풋이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인풋에 영향이 있는 부분이 이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변이 여기서 0이 만약에 여기가 0이 되게 되면은 여기 0이 들어가게 되는 애가 없어지게 되고, 여기 C가 앞으로 이렇게 가서 붙게 되면은 아까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OD에 솔루션이 나오는 거죠. 예. 이 경우는 얘가 저기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만드는 어떤 벡터 V에 해당하는 거고, 요 C배를 해가지고 C를 뭐 양수, 음수 또 0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C를 계속 바꾸면은 얘가 하나의 직선 공간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이 R이 0이 아니면은 이제 이 부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얘하고 합쳐져서 직선 원점을 지나지 않는 직선상에 있는 한 점이 나오는데, 그때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요 부분이 요 원점을 지나지 않는 한 직선이 될 때 얘가 여기 있는 어떤 한 점을 나타내게 됩니다. 기하학적으로. 그리고 이것과 C와 이 부분이 곱해져서 나타나는 것은 여기 원점을 지나는 직선상에 있는 모든 점을 나타내는 거고, 여기 있는 모든 점을 변화시키는 것은 C 값이 계속 바뀌면은 변화가 되는 거죠. 나머지들은 다 고정이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냥 식을 풀었는데 기하학적인 해석을 이번 시간에는 하고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기하학적인 해석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식을 이렇게 구했고요. 공식이 상당히 복잡하니까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을 hx라고 그랬죠. hx라고 놓으면 이제 편하죠. 여기서 hx를 이렇게 놔가지고 공식을 다시 쓰게 되면은 exponential 마이너스 hx 그리고 인테그럴 exponential hx 곱하기 rx dx가 있고 더하기 적분상수 c 이렇게 되는데 이 hx를 계산할 때는 여기 적분상수를 무시해도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어째서 그러면 hx가 여기 있고 마이너스 hx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적분상수를 생각하면은 또 여기서 적분상수가 나와서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서로 상쇄가 되니까 이 hx를 계산할 때는 적분상수의 알파는 무시해도 좋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식이 이제 상당히 이제 복잡한데 여기 인테그럴 px를 h라고 놓으니까 식이 비교적 이렇게 간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px가 마이너스 1이고 rx가 exponential 2x니까 공식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풀게 되면은 여기 hx를 마이너스 x로 구했고 마이너스 x가 이쪽으로 들어가 exponential 마이너스 x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마이너스 x는 익스포넨셜 x가 되고 r이 이쪽으로 들어갔고요. 얘를 풀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이런 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구하는 과정에서도 적분상수가 나오지만은 적분상수가 C하고 합쳐지니까 이 적분상수는 그냥 무시해도 됐었고요. 자, 이제 그 다음 문제를 보게 되면은 이번에는 요 px를 요 뒤쪽으로 이렇게 조금 뽑았군요. 얘가 이제 px가 되고요. 우변에 나타나는 거가 rx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px가 이렇게 나오고 이제 rx가 이렇게 나오고 sin 2x는 2 곱하기 sin x 코사인 x고요. 그래서 px를 적분하게 되면은 이제 탄젠트를 적분하는 건데 탄젠트 x를 적분하게 되면은 로그 절대값 붙여서 세컨드 x가 되는데 이 부분은 여기 유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정석에 나오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숙제로 하시고요. 자, 그러면 exponential hx는 여기 로그니까 여기다가 exponential이 들어가게 되면 exponential하고 로그하고 상쇄가 되고 second x인데 왜 절대값을 떼버리느냐 그러면은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exponential 마이너스 x가 되면은 역수가 되니까 second x는 코사인 x분의 1이니까 코사인 x분의 1분의 1은 이제 코사인 x가 되고요. 여기다가 rx를 곱하게 되면은 얘는 코사인 x분의 1이니까 코사인 x하고 상쇄가 되고 2 사인 x만 남게 되죠. 그래서 2 사인 x가 이 부분이 여기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여기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적분상수 c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얘하고 곱해져서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sin x를 적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되니까 2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얘는 코사인 x가 되니까 코사인 x 코사인 x에서 코사인 x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 했고요.
초기값이 어떻게 주어졌냐 그러면은 초기값이 자 원래 문제로 가게 되면은 x가 0일 때 y가 1이 되니까 초기값이 y0는 1이니까 y0는 여기서 x에다가 0을 집어넣게 되면은 여기가 1이 되고 여기도 1이 되죠. c-2가 되는데 y0는 1이라고 그랬으니까 c가 3이 됩니다. 그 c 값을 집어넣으면은 파티큘러 솔루션이 나오게 됩니다. 초기 값을 만족하는 점이 나오게 되죠. 근데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여기는 이 부분은 그 인풋이 우변에 나오는 얘가 RX였죠. RX에 대한 리스폰스가 되고 그리고 여기는 이니셜 데이터에 대한 리스폰스가 된다 그랬는데 잠깐 원래 문제를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가 RX였죠. RX가 0이 되게 되면은 이 부분이 그냥 y 프라임 더하기 pxy는 0 그걸 푸는 거니까 여기가 rx가 들어간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얘가 이쪽으로 들어간 거니까 rx가 0이 되게 되면은 얘만 남는 거니까 요 c가 3이었죠. 그러면은 얘는 우변에 상관이 없이 이니셜 데이터에서 주어지는 리스폰스고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여기 RX가 우변에서 들어온 건데 RX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들어간 거죠. 이 값이 이렇게 정리가 돼서 그래서 이 부분하고 합쳐져서 이렇게 나온 거니까 얘는 인풋에 대한 RX에 대한 리스폰스입니다. 항상 인풋은 이쪽에서 가해지는 겁니다. 매스 스프링 시스템이 있으면은 그 망치로 땅 때려가지고 외력을 가했을 때 외력은 이쪽에서 주어지는 거고요. 전자회로가 있을 때 스위치를 딱 넣게 되면은 거기 입력이 이쪽으로 어떤 볼테이지가 딱 저기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는데 입력이 이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나중에 응용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아마 다음 시간에 저희가 그 부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거가 이제 베르놀리 이퀘이션인데 자 베르놀리 이퀘이션은 여기를 보게 되면은 그 리니어인데 얘가 한 번만 나왔고 이쪽이 한 번만 나왔는데요. 우변에 여기서 우변에 나타난 게 RX가 아니라 Y에 A승이 붙습니다. 그래서 A가 0이 되게 되면 여기가 1이 되니까 GX는 그 X에 대한 함수니까 RX로 볼 수가 있고요. A가 1이 되면은 좌변으로 붙여가지고 그 GX를 PX에 같이 붙여서 PX 빼기 GX로 PX를 삼으면 되니까 그때는 이제 큰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A가 0도 아니고 1도 아니면 이제 문제가 리니어가 아니라 난리니어가 되는 거죠. A가 만약 2다 그러면 Y 제곱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A가 뭐 마이너스 1 이렇게 돼도 Y분의 1이 되니까 리니어가 아니고요. 자,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요거는 우리가 이제 완전히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때는 베르놀리 이퀘이션은 치환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UX를 YX의 1-A승으로 해버리면은 얘를 미분을 하게 되면은 1-A가 앞으로 나가게 되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했으니까 얘가 이렇게 바뀌겠죠. 그리고 이제 이 안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한 번 더 미분을 해야 되니까 y 프라임이 나오게 되고 이제 y 프라임은 이 식을 변형을 하게 되면은 y 프라임은 이제 얘를 오른쪽으로 보낸 거니까 gx y의 a승 빼기 px y 이렇게 되니까
얘를 y 프라임 대신에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로 들어가게 되면은 서로 상쇄가 되어 버리니까 없어져서 g만 남게 되고요. 이 부분이 y하고 붙게 되면은 y의 1 마이너스 a승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얘가 이쪽하고 붙게 되면은 y는 1 마이너스 a승이 돼서 여기가 u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p 그리고 얘와 얘가 붙어서 u가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느냐 그러면은 y 프라임은 여기로 오고요. 이 부분을 왼쪽으로 넘기게 되면은 1 마이너스 a가 이쪽으로 오게 되고 왼쪽으로 넘겼으니까 마이너스가 이렇게 플러스가 됐고요. pu가 되죠. 이 부분은 남아서 이렇게 되니까 얘는 그냥 x에 대한 함수가 돼서 다시 u에 대한 리니어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됩니다. 여기가 y 프라임 y 여기는 px가 약간 조금 형태가 바뀐 거고요. 여기도 x에 대한 함수니까 rx로 볼 수가 있겠죠. 네, 좀 치환이 들어가 가지고 조금 복잡한데요. 자, 이번에는 이제 식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y 프라임 px 뭐 이런 pxy는 rx 뭐 이런 형태를 했는데 이번에는 배를 눌리니까 이제 여기다가 이제 y의 a승 이런 거가 붙게 될 텐데 문제가 이번에는 어떻게 됐냐 그러면은 px를 오른쪽으로 보내버렸어요. 얘가 p가 마이너스 a가 돼서 이제 오른쪽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a가 2가 되죠. a가 2가 되죠. 예. 문제는 이런 식으로 주어졌는데 얘를 무시를 하고 보면은 예. y 프라임은 ay 해가지고 익스포넨셜 디케이 같아 보이는데 y 제곱이 있으니까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래 주어진 형태로 하기 위해 가지고 얘를 왼쪽으로 보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게 되죠. ay가 왼쪽으로 갔으니까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이제 그대로 남아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a가 2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이 a니까 치환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y의 1-a승으로 하는데 a가 2가 되니까 y의 마이너스 1승을 u로 치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미분을 하게 되면 y 프라임은 요 마이너스 1이 앞으로 나올 테고요. 이렇게 여기다가 빼기 1을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승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안쪽을 다시 한번 미분하니까 y 프라임이 되는데 y 프라임은 요 부분이니까 얘를 여기로 집어넣게 되면은 요렇게 돼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요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 해서 마이너스 a가 되고 여기와 여기를 해서 y의 마이너스 1승 이런 식으로 주어지고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b가 되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곱해져서 그냥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y의 마이너스 1승은 u니까 마이너스 au 더하기 b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a를 좌변으로 보내면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요렇게 유도하는 거는 저희가 그 공식을 써가지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공식을 써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그 다음 장에서 공식을 쓰지 않고 하는 방법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이 장에서 어차피 이제 그 방법이 다시 등장을 하게 될 테니까 한번 연습을 하는 차원에서 그 다음 그 슬라이드에서 이 식을 유도하는 걸 다시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u가 이렇게 되면은 u하고 y하고 관계는 u는 y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y분의 1인데 원래 주어진 문제가 y니까 y는 그러면은 u분의 1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y는 u분의 1이 되죠. 그러니까 u가 값이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u가 분모로 들어가 가지고 c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at승 더하기 b 나누기 a 분의 1 이런 식으로 주어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 프라임 더하기 ay는 u 프라임 더하기 au는 b. 이 문제죠. 이 문제를 이제 B 2장에서도 다시 풀게 될 텐데 제일 처음에 U 프라임은 AU는 0, 호모지니어스 파트를 먼저 풉니다. 요렇게 여기에 리니어 OD는 이렇게 원점을 지나지 않은 직선이 될 텐데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먼저 보고요. 얘하고 얘는 이제 평행한데 자 그러면 U 프라임은 마이너스 AU가 되니까 Y 프라임은 AY 이렇게 되면은 Y는 C 곱하기 익스포넨셜 AT 이렇게 주어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U는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이때는 이제 여기 0이니까 그때는 얘를 H라고 하겠습니다. 호모지니어스라는 뜻입니다. 얘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T 곱하기 적분상수 C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는 C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T. 자, 앞에 잠깐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구한 겁니다. C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T승.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자 여기서 이렇게 구한 거는 C 값을 바꾸면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8 여기 있는 벡터 하나고 C 값을 2배를 하게 되면 여기 2배짜리가 나오고 C를 마이너스 1을 하면 반대 방향에 게 나오고 마이너스 2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여기에 있는 걸 다 채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원점을 지나지 않는 직선상의 한 점만 구하면 여기 파티큘러니까 UP라고 그러죠. UP 하나만 구하면은 이제 문제가 끝난 겁니다. 문제가 끝난 겁니다. 어째서 그러냐 그러면은 얘가 있으면은 이 전체를 원점을 여기로 딱 트랜슬레이션을 해버리면 얘들이 여기를 다 커버하게 되니까 이것 더하기 여기에 있는 임의 솔루션을 다 대주면 되니까. 그래서 UP를 그냥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는 그냥 상수 K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어째서 그러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게 그냥 상수니까 상수만 가지고 맞춰도 되는 거예요. 자, K를 미분을 하게 되면 여기가 빵이 되게 되죠. 여기는 그냥 K가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U 대신에 이제 K가 들어가게 되고 우변은 B니까 그러면 K는 B 나누기 A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솔루션은 여기에 원점을 지나지 않는 모든 솔루션 더하기 여기 있는 특정한 솔루션 하나만 대주면 되겠죠. 자, 답을 볼까요? 자, 여기 파티큘러 솔루션이 B 나누기 A였죠.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되겠습니다. 기하학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니까 그냥 쉽게 복잡한 공식을 쓰지 않고도 그냥 이거를 이제 미정계수법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알려져 있지 않는 미정계수를 얘를 모르는데 이렇게 개칭을 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풀면 되니까 쉽게 문제가 풀립니다.